and gentlemen. Hi. Thanks for coming to our graduation ceremony. I'm Yeonhwa in Academic 5 and I'm from Republic of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토익 915점이라는 점수가 있었는데도 교환학생에 가서야 말하기의 벽을 느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좌절 끝에 졸업생 대표로 스피치까지 하게 만든 진짜 말하기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엄마가 영어학원을 운영하셔서 어릴 때부터 외국인을 만날 기회도 종종 있었고 수능 외국어 1등급에 꾸준히 영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교환학생을 가니까 입을 트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가만히 있어도 영어가 되는 기적이 아니라 입을 열어야만 영어가 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환학생 수업을 시작한 첫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항상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친구들 중에서 영어 잘하는 친구 하면 저였고 또 실제로 교환학생 지원에 필요한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로 캐나다에 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한국인 친구들은 대체로 유학을 올 때 굉장히 높은 영어 점수를 가지고 왔는데 저처럼 퀴즈나 써서 내는 답변에는 굉장히 강했지만 멕시코나 브라질, 가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은 틀린 답이어도 마구 손을 들고 막 이야기하고 선생님하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단어, 문법 막 이런 거는 머릿속에 가득했는데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막 속으로 답을 생각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답을 딱 말하고 나면 아, 내가 생각한 답이 맞았네? 이런 생각에 좀 더 억울했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갑갑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나 일본, 중국에서 온 아시아 친구들은 완벽한 답이 아니면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대화하는 방식의 수업에 익숙하지 않았는데요. 친구들은 굉장히 비슷한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맞는 답이 아니면 입을 떼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고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하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다른 대륙에서 온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거지? 나도 저 친구들처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내 생각을 말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말하기 공부를 위한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이 도구들이 절대 실천을 대신해주진 않습니다. 제가 쓴 방법들을 우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쉐도잉입니다.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나 영화나 스탠드업 코미디, 뉴스 같은 걸 보면서 대사를 동시에 따라 말하는 방법인데요. 단순히 단어를 따라 말한다라는 것보다는 말하는 사람들의 호흡, 억양, 속도, 감정까지 똑같이 흉내내도록 전 노력을 했었어요. 제가 원래는 사투리를 쓰거든요.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그 리듬감 있는 억양에는 좀 더 자신이 있기도 했고 원래 좀 남 따라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 전화에는 막 천의 목소리 이렇게 저장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저의 어떤 좀 장난스러운 기질?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기질이 말하기 학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많이 봤던 미국 드라마는 프렌즈도 좋아했고 많은 분들이 회화의 교과서 정석으로 생각하시는 프렌즈도 많이 봤고 브루클린 99이 조금 더 최근에 나온 드라마여서 내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구성으로나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넷플릭스에서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는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인데요. 이 드라마는 감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물론 회화가 많이 기반이 되어 있긴 하지만 좀 욕이 많고 슬랭이 많다라는 점을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짧은 문장부터 아니면 문장의 일부부터 할 수 있는 부분만 시작을 했고 익숙해지면 긴 문장으로 길게 따라하는 것을 늘려갔습니다. 자연스러운 문장과 대화의 연결을 익히는데 이만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음독인데요. 제가 교환학생을 갔을 때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던 그 버스 정류장 앞에 그 지역 신문이 항상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은 못 봐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은 주워가면서 지역 뉴스를 좀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연설하듯이 내가 약간 이 리포트를 하는 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뉴스를 따라 읽듯이 감정을 실어서 읽었어요. 눈으로만 읽을 때는 놓쳤던 문장의 구조가 보이고 입으로 영어가 익숙해지면서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 대화, 셀프톡이 있는데요. 혼자 있을 때 사실 한국말로도 조금 혼잣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있었던 일이나 내일 계획 같은 거를 영어로 말해봤습니다. Ooh, such a cold day today. What should I have for dinner? 이렇게 혼잣말을 하니까 실생활
사용말이 필요한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가끔은 생각을 영어로 하게 되기도 하고 영어로 꿈을 꾸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혼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소통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이 하는 거니까요. 교환학생에서 저의 영어 실력을 가장 많이 늘게 해준 방법은 스터디입니다. 저의 같은 대학에서 7명의 학생이 캐나다의 같은 학교로 교환학생을 갔는데 그 중에 4명이 모여서 일주일에 2번씩 2시간씩 영어 말하기 스터디를 했어요. 우선 스터디 전날이나 며칠 전에 말할 주제 2가지를 정하고 한 주제당 1시간씩 토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론 주제가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욜로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욜로로 사는 게 좋다 vs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 또는 다른 주제로는 레거시 미디어의 장점을 이야기해보기, 뉴 미디어의 장점을 이야기해보기, 이런 식으로 4명이 둘둘씩 팀을 임의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각 주제당 1시간씩 핸드폰 엎어놓고 단어도 찾아보지 않기로 하고 이야기하도록 했어요. 대충 그런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내내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거의 끝장 토론과 같은 형식이 됐는데요. 실제 내 의견과 다른 팀에 랜덤으로 배정이 됐더라도, 예를 들면 저는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욜로로 살아야 된다라는 팀에 들어갔을 때도 어쨌든 제 의견을 1시간 동안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굉장히 몰입해서 거의 싸우는 분위기까지 가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싸우면서 영어가 진짜 잘 는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그 덕분에 영어 말하기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뜻이 있는 분들을 모을 수 있다면, 예를 들면 뭐 대학의 커뮤니티에 말하기 회화 모임을 하실 분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라서 저는 추천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언어 교환 모임이 있는데요. 한국의 대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어 공부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캐나다에서도 저는 언어 교환 모임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외국인들과 실제로 만날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서 오는 당황스러움이나 영어 울렁증 같은 것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캐나다에서랑 한국에서랑 둘 다 나가본 결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해요. 여기에 진짜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겠다라는 목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둘 다 연애나 원나잇 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면서 참여해야 된다라는 점이 외국인 언어 교환 모임의 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영어 말하기를 확실하게 늘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화상 영어나 전화 영어를 추천합니다. 화상이나 전화 영어는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면서 강제성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짜여진 커리큘럼과 전문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좋아요. 비용 또한 다른 일반적인 회화 학원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외국인과 마주할 수 있고요. 다만 단점은 선생님하고 좀 친해지잖아요? 이게 사람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친해지면 커리큘럼에서 벗어나서 잡담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처음에 확실하게 짚고 나는 확실하게 영어 말하기를 늘려야 할 목적이 있다,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시작하면 좀 낫지 않을까. 또 자기도 대화를 하다가 의식적으로 다시 커리큘럼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서로 해야 이 부분이 좀 더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영어 회화 어플이 있는데요. 틈틈이 공부하고 싶거나 기초적인 문장 구조를 익힐 때, 또 반복하고 싶을 때 어플은 정말 편리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어플로 익힌 문장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직접 사용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저는 결국 스터디를 통해서 영어 실력이 꽤 많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수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반 2등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서 영어를 가르쳐주신 선생님과도 정말 가까워졌고 졸업생 대표로 스피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3개월 반에, 그러니까 한 학기 프로그램을 갔다가 조금 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2달을 더 있다가 왔는데요. 비행기표를 바꾸게 돼서 항공사 콜센터와 여러 차례 전화를 해야 했었는데 그때도 망설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말 다 했다고 볼 수 있죠. 영어가 힘들었던 순간 나도 저기 끼고 싶다라는 열망이 저를 움직였고 그 열망을 꾸준함으로 채워서 실력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혹시 좌절하고 있다면 이 영상이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대각선으로 늘지 않고 계단식으로 늘어난다는 거. 언젠가는 점프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걸 믿고 본인에게 좀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은 제가 캐나다 이민에 실패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안녕! Oh, I missed one thing, the weather. Yes, now because we are still alive after the -28 degree of Winnipeg,
I think we have advantage to take a job in South Pole. As you endure this blizzard, keep going and take the victory in this extremely cold world. I will miss you guys. Thank you and congratulations.